동종업계로 이직한 적 있는 항공우주 제조업계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은 업무 대비 낮은 임금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 구조와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방문객 감소로 폐관했던 함양약초과학관이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입주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을 문화예술 특화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들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쓴 진주 안내 번역본이 발간됐습니다. 110년 전 진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상황을 담고 있는 종합 지리지 성격인데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막과는 별개로 임시 숙소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정책의 목표대로 생활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름 축제들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서 열리는 8월 지역 축제 일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동종업계로 이직한 적 있는 항공우주 제조업계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은 업무 대비 낮은 임금을 이직 이유로 꼽았습니다.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 구조와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항공우주 제조산업 선결 과제로 지적받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청사와 달리 협력사의 경우 임금과 근무 여건 등이 열악하다 보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 분석 자료에서 항공우주 산업 일자리 정책 관련 문제가 다뤄졌는데 구체적인 노동시장 실태가 제시됐습니다. 항공제조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1명은 250만 원 이하 급여를 받았고 응답자 절반 이상은 급여가 300만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서 52시간 근무자가 67% 이상을 차지했는데 약 20%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습니다. 항공제조업계에서 동종업계 이직 경험은 45.3%로 이직하게 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업무 대비 낮은 임금을 꼽았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상승폭이 다음 이직 사유로 꼽혔습니다.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금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잔업 특근을 선택해야 하고 결혼이 발생하면 나머지 동료들이 힘들어지는 탓에 이를 빼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결국 충분한 보상과 적절한 노동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항공제조산업의 입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역 하청업체는 최저임금에 기반한 급여 체계와 낮은 임금 인상률, 장시간 노동, 경직적 조직 문화 등으로 젊은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게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경남도와 사천시, 진주시 등이 기업 인건비와 청년 주거 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지자체와 원청사, 협력업체 간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이 체결돼 중소협력사 근로조건과 경영환경 개선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생과 연대의 토대 위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하고 이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 어우러질 때 노동약자의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산업기원 지원 정책에 더해 업계 전반에 형성된 최저임금 기반 급여 체계를 극복하고 노동시장 개선 정책 추진 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일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과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올해 2분기 경남의 순유출 인구는 2,0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경남으로 유입된 인구는 7만 8천여 명, 유출된 인구는 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유출된 지역은 서울, 경기, 경북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과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 생활을 위해 담보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6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농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면 농가 소득이 감소하게 될 거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양 용추계곡을 지나다 보면 약초과학관이라는 2층짜리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와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마련됐었지만 방문객 감소로 끝내 폐관했는데요. 최근 이곳을 정부 공모 선정으로 입주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된다고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대를 문화예술 특화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함양 안이면의 문을 연 함양약초과학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토종 약초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등 총 30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입니다. 그동안 약초 전시와 세미나 개최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찾는 발걸음이 점점 줄면서 결국 지난해 5월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약초과학관의 새로운 활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신청한 용추문화 예술특화타운 조성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총 39억 원이 투입돼 예술가들을 위한 입주 공간과 창작실, 공유주방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접해 있는 복합문화공간, 용추아트밸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팝업 스토어, 먹거리 장터도 운영될 전망.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달 살기 운동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또 특별한 관광객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생각입니다. 함양군은 용추 문화예술특화타운과 현재 개발 중인 산악완등 인증 프로그램 오르고 함양 등 관광 콘텐츠를 접목시켜 아니면 일대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하고 또 함양을 찾는 방문객하고 그리고 입주해 있는 입주 작가들하고 같이 우리 안이 근역의 문화를 확대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방문객들의 관심도 하락으로 활용 방안이 시급했던 함양약초과학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고 안이권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함양군이 중국 화남 지역 시장 개척단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시장 개척단은 지난달 말 중국 광저우 건국호텔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해 함양 농식품 157만 불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함양농식품 수출진흥협회와 광둥성 수입식품협회,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와 황푸구 국가대외 문화무역센터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국 시장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쓴 진주 안내 번역본이 발간됐습니다. 110년 전 진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상황을 담고 있는 종합지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오류도 발견되지만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0년 전 일제강점기 진주에 관한 기술, 개정증보 진주 안내 번역본이 발간됐습니다. 1910년대 초반 진주의 연역과 지세, 기후를 비롯해 풍속과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진주와 경남에 관계되는 일본인이 저술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진주는 처음으로 번역된 것에 의의가 깊고 경상국립대에서 일본 역사와 사회문화를 전공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번역했는데 보어가 많아 완성까지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한문이 또 안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일본에 계시는 홍고 박사님께서 더 잘 하셔서 연락을 드려서 현대 일본어로 번역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풍습을 다룬 부분에서는 혼례를 비롯한 관혼상제에 대한 당시 우리 조상의 인식이 기술돼 있습니다. 또 신분제 철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던 양반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구, 기후, 교통, 종교 등 진주의 지역사회를 담아냈습니다. 하동과 산청 등 인근 지역의 인구, 직업 등에 대한 통계와 지리적 특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술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책의 원저자는 출생과 사망 시기가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 이사쿠 도모아치. 책을 쓴 이유가 본국인 일본의 진주를 소개해 이주를 유도하려고 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데 임나 일본 부설 등 현재의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도 상당수 발견됩니다. 번역 과정에서도 직역을 원칙으로 삼고 부가적인 해석을 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걸 역사적 자료로서 한자도 되도록이면은 그대로 이렇게 쉬운 말로 이리 더 쓸 수 있지만은 그 원전을 잘 살려서 앞으로 역사학계에서 사회학계에서 향토 사학자들이 또 진주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그걸 읽고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비판과 110년 만에 번역돼 발간된 진주 안내. 일제강점기 초반 진주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와 변화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정성입니다. 진양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을 전망대 사운드 선셋 조성 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심사 결과 노을 전망대는 YG 건축사무소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호수가, 사운드 선셋은 건축사 사무소 모노그램에 진양호를 향해 펼쳐지는 시나리오적 풍경이 선정됐습니다. 두 당선작은 자연 풍경 간섭을 최소화하고 주변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과 준공을 마쳐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두 사업을 통해 진양호 일원에는 전망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독립영화 진주의 진주 주요 촬영지인 삼각지 다방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은 창작 공간과 재정 지원, 지역 문화 행사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영화 진주의 진주는 영화 감독인 주인공이 작품 촬영 장소를 찾기 위해 진주시를 찾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농막은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숙박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어 마냥 규제를 하기에도 부담이 컸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봉시설과 함께 자리 잡은 작은 컨테이너. 집처럼 생겼지만 숙박은 불가하고 농기계 보관과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농막입니다. 하지만 주말 농장이나 사도 삼촌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본래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개 지자체의 농막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농막이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농막에서 숙박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농촌 활성화를 막는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농막과 별개로 임시 숙소처럼 사용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막과 같은 가설 건축물로 양도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용기간이 최대 12년이고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부속시설 제외 약 1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어 농막보다 1.7배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재와 재난 위험에 대비해 위험 지역은 제외하고 소방차와 응급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와 접해 있는 곳에만 설치할 수 있게 한 점도 차이입니다.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지법 개정을 통해 설치 방법도 다양화합니다. 지자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지구,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설치하도록 하여 집적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 감소 규모가 서울 다음으로 크지만 생활인구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 중 하동군이 등록 인구의 10배에 달할 만큼 활성화된 경남에게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농막과 마찬가지로 주소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만큼 위장 전입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31일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특강을 진행한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진주와 사천이 통합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흡수 통합과 지역 내 불균형 등 쟁점에 대해선 통합 시 명칭과 청사의 맞교환, 국책사업 및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합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오는 9일까지 저작권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구입과 기증자 모집에 나섭니다. 수집 대상은 드라마 드림하이 OST 앨범과 1960년대에서 70년대 생산된 금성 삼성TV 등 가치 있는 저작권 관련 자료입니다. 유물은 박물관에 영구 보존되며 전시와 교육, 연구 등에 활용됩니다. 자세한 수집 대상 목록을 확인하거나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저작권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서경방송이 케이블 TV와 IPTV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 중립성을 도입한 셋톱박스를 출시합니다. 서경방송은 기존 셋톱박스보다 작고 가벼우며 고성능 칩셋으로 부팅 시간과 채널 전환 속도도 빨라진 IP 케이블 플러스 셋톱박스를 출시합니다. IP 케이블 플러스는 요금 인상 없이 다양한 OTT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번 출시와 함께 8월 1일부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서경방송은 이번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IP 기반 신규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할 예정으로 케이블 TV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야말로 무더운 여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를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다나 계곡도 좋지만 서부 경남 곳곳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8월 지역 축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에선 8월 2일부터 25일까지 다채로운 야간 행사,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진주성이 개최됩니다. 진주성의 의미와 이야기를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행사인데요. 온세미로 진주성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개막식은 8월 2일 저녁 8시 촉성문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에서는 다양한 축제 행사가 8월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달 27일 시작한 토요 상설무대 프로포즈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진행되는 프로포즈, 3일 열리는 2회차 행사는 EDM 파티로 강렬한 비트를, 10일 열리는 3회차 행사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발라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인 17일에는 사천 락 페스티벌에서 여러 밴드가 무대를 펼칩니다. 지역 특산물도 빠질 수 없는데요.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오는 9일부터 4일간 삼천포항 일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어로 유명한 하동 술상에서는 올해 전어축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술상 전어 판매장을 통해 싱싱한 전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9일부터 4일간 사천에선 경남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이, 또 함양에선 23일부터 이틀간 연합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산청에서는 여름 축제 대신 콘서트와 음악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오는 3일에는 산청 대포숲 가요사랑 콘서트가, 9일에는 산청 힐링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신나는 축제와 맛있는 특산물이 가득한 서부 경남의 8월, 무더운 여름을 지역 축제가 가득 채웠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월동꿀벌 피해 농가 봉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12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봉군 회복률 조사에 따르면 월동전 사육군수 2만 2천여 군에서 2만 5천여 군으로 약 115%의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피해율이 70% 이상의 농가의 경우 회복률이 86.6%에 그쳤습니다. 경남도는 2026년까지 총 4개 과제에 83억여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동군과 하동군 산림조합이 삼성물산 에버랜드와 판다 사료용 대나무 공급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동군은 하동군 산림조합과 청정 하동의 질 좋은 대나무 사료를 에버랜드 판다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약속하고 지난달 31일 에버랜드와 납품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동군 산림조합은 지난 2016년부터 매주 2회 500kg 내외의 하동 대나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군은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 분야에 양파 정과정 기계화 롤모델 개발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영상 리포트 김치훈 기자입니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물놀이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분들이 더욱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게 돼서 다음번에 혹시나 가족이나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가로수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으니 온열 질환에 대비해 수분과 염분의 충분한 섭취, 또 야외 활동 자제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산청과 함양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6도, 하동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종일, 세종은 오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 광주는 오전부터 흐리다가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6도, 제주 27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어 외출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보이며 폭염특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고온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